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의식 해부 수업. 이 책은 제 명상 선생님 두 분이 공저한 책인데 마음 경영에 관한 이야기는 며칠 전에 읽어드렸고 오늘은 명상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무의식 해부 수업. 지은이, 홍성만, 이수, 공저. 진각 홍성만, 명상가, 의식 연구가, 현 메타 명상 앤 마음 경영 대표, 전 내안의 병원 부설 심리치료 연구소 소장, 이수, 작가, 명상가, 의식 연구가, 현 메타 명상 앤 마음 경영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네이버 카페 메타 명상 앤 마음 경영 운영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은 끊임없이 복잡하다. 인간관계, 일, 공부, 미래에 대한 갈망이 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범람하는 정보는 머리를 짓누른다. 생각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넘치는 시대다. 편리함을 위해 발전한 기술은 오히려 일상을 더욱 바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밥 한 끼를 사 먹는 때조차 기계를 마주해야 하고 날마다 새롭게 바뀌는 앱과 기능을 익히느라 지친다. 미니멀리스트나 자연인처럼 살고 싶어도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바로 이 복잡한 일상 속에서 명상은 나를 잊고 지내던 삶에서 다시 진짜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 된다. 명상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동치는 감정을 다독이며 걱정과 두려움, 욕구와 욕망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명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응어리진 감정을 풀고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지혜로운 현자의 모습을 떠올리고 나를 개발하고 보다 넓고 깊은 존재로 거듭난다. 명상 속 깊은 사유와 성찰은 과거를 돌아보며 배우는 시간이 되고 복잡한 인간관계나 골치 아픈 일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게 해준다. 명상은 단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궁금증과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 그리하여 더 깊은 삶의 본질에 다가가게 된다.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다. 이 단순한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모른 채 살아간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밖에서 찾는다. 그러다 보니 불만과 부족감, 욕망이 나를 제멋대로 끌고 다닌다. 마음을 모르면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에 쉽게 휘둘린다. 이제는 마음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며 정말 중요한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직 마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뛰어난 능력과 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안다. 예컨대 갓 태어난 아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을 빠는 본능을 발휘한다. 생존을 위한 행동이지만 그 자체로 경이롭다. 이처럼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과 생명력을 갖고 태어난다.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
타오르는 열정과 희망, 용기를 품고 세상을 향해 나를 펼쳐가던 존재.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물들고 길들여지며 점차 빛을 잃어갔다. 잠재된 지혜를 펼치기보다는 환경, 교육,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의식과 관념에 끌려다니며 점점 딱딱하고 나약한 나로 굳어져 갔다. 명상은 그런 나를 다시 깨우는 강력한 도구다.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지혜로움과 가능성을 되살리는 시간이다. 세상살이에 휩쓸리며 잠시 잊고 지냈을 뿐 그 지혜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내 안에 존재한다.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 바로 진짜 나와 만나는 행위가 명상이다. 명상을 생활화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줄어들고 감정의 기복이 잦아들며 불쾌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즐길 줄 안다. 세상의 파도에 휘둘리기보다 파도를 능숙하게 타고 나아간다. 삶이 괴로운 건 아직 내 안의 지혜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상은 그 지혜의 빛을 이끌어내는 열쇠다. 인간은 자기 자신, 세상, 우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해왔다. 서양은 밖으로의 탐구에 몰두한 반면 동양은 안으로의 탐구에 주목했다. 우주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고 보고 내면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다. 이러한 시도가 명상이라는 행위를 낳았다. 명상에 대해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사유하는 행위. 순수한 내면 의식에 집중하여 참된 자아를 찾고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수행법이다. 명상의 명자는 어둡다 또는 눈을 감는다는 뜻이다. 밝을 명자로 아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반대다.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는 외부 세계의 온통 주의를 빼앗긴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비로소 내면을 볼 기회가 생긴다. 그 속에서 지혜가 솟아나고 삶의 깨달음이 피어난다. 그렇다면 아무 명상이나 해도 괜찮을까? 현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명상법과 명상 지도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명상이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해가 되는 방식도 있는데 대중은 구분하기 어렵다. 명상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다. 눈을 감고 명상음악을 듣거나 종소리를 들으며 잠시 고요해지는 건 명상의 일부일 뿐이다. 명상할 때만 평온하고 일상에서는 여전히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그 명상은 충분하지 않다. 바람직한 명상은 일상을 바꾼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따라다니는 괴로움과 번민, 불쾌한 감정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명상, 그런 명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내게 필요한 명상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속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 이 명상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2. 내 삶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는가?
다음은 저희 선생님이 명상에 대해 정의한 4가지 정의입니다. 명상이란 1. 나를 보는 행위다. 2. 마음을 다루는 행위다. 3. 참,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다. 4. 본성, 참나, 주인공을 만나고 하나가 되는 행위다.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명상은 일시적 효과일 뿐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성장이 어렵다. 예부터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면의 본성, 즉 참 나를 만나 하나 되기 위함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참 나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나를 본다는 것이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과 같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생각, 감정, 관념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갈증 속에서 수많은 명상법이 등장했다. 마음을 능숙하게 다루고 싶은 인간의 갈망이 오늘날의 수천 가지 명상법을 탄생시킨 출발점이 된 것이다. 명상은 본래 나를 보는 행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명상이 이를 충실히 담고 있지는 않다. 특히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나를 보기가 더욱 어렵다. 예컨대 사마타 명상류는 지금으로부터 2000에서 3000년 전 인도에서 발달한 전통 명상법이다. 이 명상은 마음을 보는 것보다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 영향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집중 수련으로 이해하고 있다. 명상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힘들어요. 명상 중에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집중이 안 돼요. 이런 말에서 보듯이 명상을 곧 집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간에 널리 알려진 명상 대부분이 집중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흡, 물, 불, 바람, 땅, 고요함, 죽음, 공 같은 주제에 집중하며 명상한다. 가시나라고 불리는 특정 색상에 집중하기도 하고 호흡이나 신체 부위에 집중하거나 진원과 염불에 몰입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집중 명상의 다양한 형태다. 명상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바로 잡생각이다. 온갖 생각이 들고 나며 마음을 어지럽힌다. 어떤 날은 명상 내내 잡생각에 끌려다니기만 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집중이라는 방식이다. 하나의 주제에 깊이 몰입하면 잡생각이 점차 잦아들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기쁨이나 평온을 경험하거나 때로는 깊은 몰입의 상태인 삼매에 들기도 한다. 이렇게 집중 명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명상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집중부터 시도하게 된다. 사실 우리 뇌는 단 한순간에도 수많은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 모든 자극에 다 반응하면 금세 과부하가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뇌에는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기능이 있다. 꼭 필요한 정보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의식적으로 걸러내는 능력이다. 집중은 본질적으로 그 대상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다.
결국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그 주제마저 버리고 적정이든 정멸이든 어떤 이상적 상태에 이르려는 집착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제 이외의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억압하게 된다. 즉, 내면의 의식을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명상할 때는 고요하고 편안함을 느끼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기존의 의식이 꿈틀거리며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결국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한계에 부딪힌 이들은 일정 경지에 오른 후에도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음을 느낀다. 때때로 특정 주제에 깊이 집중하는 과정에서 강렬한 통찰이나 깨우침이 일어나 그와 관련된 특정 의식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전체 의식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마음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다. 의식과 무의식은 수없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 데에도 수많은 배경의식이 관여한다. 그렇기에 하나의 주제를 통한 통찰이 생긴다고 해서 전체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고도의 집중 상태가 심리와 두뇌에 강한 긴장을 유도할 수 있다. 호흡의 길이와 속도, 흐름 전체를 주시하며 산매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자칫하면 상기증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상기증이란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두뇌가 과열되어 기운이 위로 치솟는 현상이다. 얼굴이 붉어지고 극심한 두통과 압박감, 신체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만성적인 불안이나 공황 증상, 심한 경우엔 몸 전체가 전기에 감전된 듯 따끔거리며 기운이 마음대로 흐른다. 이러한 증상은 병원 검사에서도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도 없다. 실제로 수행 중 40년 가까이 상기증에 시달리던 스님이 자살을 시도했던 사례도 있을 만큼 심각한 증세다. 이러한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예민하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특히 겁이 많고 섬세한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전 호흡이나 기 수련에서도 자주 발생하며 이 분야에서는 이를 주화입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피폐해지고 두통, 망상, 공황장애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수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밥을 짓고 운전하고 일하고 데이트할 때조차도 집중은 필수다. 이미 과도하게 쓰이고 있는 두뇌인데 명상 시간에까지 집중하라고 강요한다면 결국 두뇌 과열과 교감신경 항진을 부추기게 된다. 간혹 단시간에 몰입하거나 고요한 상태에 들면 교감신경이 진정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중만 하고 의식은 바뀌지 않는 경우다. 이로 인해 계속 명상에 매달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명상은 현실에서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확장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여정이어야 한다. 집중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석가는 출가 후 당시 주류 수행법이었던 사마타 명상, 즉 집중 명상을 실천했다. 그는 수행 끝에 팔선정까지 도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함을 확인했다. 그렇게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도달한 길이 바로 윗바사나 명상이다. 윗바사나는 삼매의 깊은 집중보다는 오히려 일상 속에서 의식의 흐름을 자각하며 나를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집중의 강도를 낮추면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감정, 생각, 감각 등이 들고 나는 흐름 속에서 의식과 행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인연을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허상임을 깨닫는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니 괴로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비우고 멸해야 한다는 것이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이다. 이때 바냐, 즉 분별과 망상에서 벗어나 만물의 실상을 깨닫는 지혜가 기준이 된다. 석가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고정된 실체란 없다 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는 감정, 생각, 욕망, 느낌 등을 마치 실체인 양 집착하며 살아간다. 기쁨이나 분노, 외로움, 미움 같은 감정은 실제처럼 강렬하다. 몸과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이 곧 나라고 느끼는 데서 오는 혼란. 이게 바로 수행에서 넘어야 할 벽이다. 마음은 단순히 생각 덩어리가 아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뒤엉켜 있고 각각의 의식은 크고 작은 에너지를 지닌다. 특히 오래된 기억이나 강한 감정에서 형성된 의식일수록 영향력이 크다. 이때는 단순히 나를 관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무 체계 없이 스스로를 바라보다가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나를 본다는 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 실제로 윗바사나 수행자들조차 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혼란을 겪는다. 명상 중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라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주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흐르거나 보는 내가 불분명한 채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는 내면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도대체 나를 보는 그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인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이 세워지고 마음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바른 명상이라 할 수 있다. 친구가 권한다고 덥석 따라할 것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을 갖고 내게 맞는 명상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명상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는 명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이러한 접근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의외로 명상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들은 전국에 유명하다는 스님들을 찾아다니고 한의원이나 정신과 병원은 기본이며
기치료, 최면 치료 등 갖은 시도를 하지만 잘 낫지 않아 더 혼란을 겪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 높은 경우가 바로 신비를 탐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단전호흡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에서 소주천, 대주천 같은 기순환법을 강조하는 경우 기운이 치솟는 상기증 같은 신체 부작용도 자주 발생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향이다. 이들은 마음을 다루는 본질적인 공부보다는 신비한 체험과 현상에 집착한다. 점차 현실과의 접점을 잃고 나는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 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석가 역시 이러한 신비 추구를 경계하라고 일렀다. 사람은 본래 호기심이 강한 존재이기에 신기한 체험이 생기면 쉽게 끌려가게 된다. 그러나 어떤 명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이다. 설령 공중부양을 한다고 해도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고 우울하거나 분노에 잠긴 상태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신비를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심리적 혼란과 탈이 생기고 현실과 괴리된 세계를 잠깐 맛보는 것인데 그걸 깨달음이나 능력으로 착각해 버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리석은 욕망의 결과다.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남들과 다른 힘을 가졌다는 자만심, 그 환상들이 명상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다. 명상을 하다 보면 때때로 특정한 환희나 희열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은 명상 중 우주와의 합의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며칠간 사랑이 충만한 느낌을 간직하기도 한다. 언뜻 보면 이것은 명상의 긍정적인 효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느낌을 반복적으로 원하고 집착하게 되면 현실로부터 멀어지고 내면 세계에 갇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또한 어리석은 집착의 한 형태다. 명상 중 특별한 체험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건 가끔 있는 반응일 뿐이며 대부분은 무의식 속의 특정한 의식이 잠시 반응한 것에 불과하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상적 경험을 곧바로 깨어남이나 성인의 경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며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곧 일상으로 돌아오듯 그러한 환희는 한때의 감정적 반응일 뿐이다. 우주의 사랑을 느꼈다는 체험은 나의 영적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해 보라는 내면의 메시지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느낌만 다시 경험하려고 애쓰며 감정의 파도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 명상의 본질을 흐리는 큰 착각이다. 환이든 통찰이든 그것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명상만 한다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밤낮으로 좌선만 하겠다고 고집한 제자 마조와 그를 향해 기왓장을 갈아 거울을 만들겠다고 했던 스승 회양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기왓장을 간다고 거울이 되느냐? 좌선만 한다고 부처가 되느냐? 이 일침은 깨달음은 단지 형식이나 행위의 반복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명상은 결국 마음의 변화를 위한 수단이다. 올바른 정신위의에 효과적인 방법과 태도를 병행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형식이나 감정적 체험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의식과 관념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명상 중에는 몸에 집중하는 방식이 있다. 일명 바디 스캔 명상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발끝부터 시작해 몸 전체를 감각적으로 주시하거나 집중하는 명상이다. 일부 유명한 명상 프로그램에서도 이 과정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칫하면 몸의 미세한 감각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어 오히려 신경계를 긴장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 몸은 매일 수천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생성되며 수많은 미세한 변화와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만약 우리가 그 모든 자극을 인식하고 반응하게 된다면 두뇌는 과열되고 심리는 자극과 통증에 시달려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신체는 작은 자극은 자동으로 걸러내고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치 일정 온도 이상에서만 작동하는 센서처럼 우리 감각 시스템도 필요한 자극만 걸러서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몸을 스캔하며 감각을 들여다보면 신경계가 민감하게 항진되고 감지하지 않아도 될 미세한 자극마저 통증처럼 느끼게 된다. 특히 심리적으로 예민하고 겁이 많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은 이런 명상을 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몸에 집중할수록 작은 감각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중추신경에 이상이 발생해 혀가 무거워지거나 입술이 떨린다고 느끼기도 하며 전신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등의 신체 왜곡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감작 또는 과민 상태라고 부르며 중추신경계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된 상태다. 예민하고 불안이 많은 성향이라면 이런 유형의 명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명상은 술과 같다. 술을 마셔도 중독되지 않고 잘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모금에도 중독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알고 적합한 명상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에서 자기 관찰은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다. 자기를 보고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명상은 없다. 하지만 평소에는 전혀 나를 돌아보지 않다가 갑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이때 그것들을 일일이 분별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되려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기 쉽다. 조금만 스쳐가는 생각에도 붙잡히고 계속해서 자신을 따지고 평가하다 보면 후회, 자책, 혐오, 자책감이 커지게 된다. 의도 자체는 좋을 수 있으나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을 관찰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일상의 심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인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 생각과 감정이 자연스레 떠올랐다가 가라앉고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며 흘러간다. 그런데 그 흐름을 끊고 일어나는 생각마다 관찰하고 분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작은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자기 관찰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욕망, 부정적인 감정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런 면모를 지나치게 문제 삼다 보면 자존감은 떨어지고 위축감이 커지며 심하면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어리석은 면과 지혜로운 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순수함과 불순함이 모두 함께 있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아닌 기존 관념에 휘둘리는 자기 판단만 반복하게 된다. 자기 관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는 방법과 마음의 자세가 정립되어야 한다.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판단하려는 마음으로 보는가? 아니면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로 보는가? 이런 시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관찰하면 결국 기존의 관념, 즉 관념에 내가 주도하는 관찰이 된다. 자기 관찰은 반드시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마음, 체계적인 지식과 구조에 기반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나를 본다는 것은 즐겁고 흥미로운 변화의 시작이 된다. 누구나 속에 저급한 생각이 있다. 불순한 욕망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런 감정과 생각조차 관찰하고 흘려보낼 줄 아는 자세,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제로 명상을 하다가 자기 혐오나 자존감 저하, 무기력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도 많다. 대부분은 자기 관찰을 잘못 적용했거나 올바른 관점과 방법을 모르고 자신을 보려 한 결과이다. 자기 자신을 흥미롭고 유쾌하게 바라보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마음 경영의 첫 걸음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구조와 심리의 작동 원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럴 때 명상은 정신적 성장과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로 향한 시선을 거두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다. 타인의 삶이 아닌 나의 삶으로 돌아와 내 마음과 몸을 돌보는 시간.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 최근 명상이 부쩍 대중화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허겁지겁 살아가던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삶과 나 자신을 성찰하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진국일수록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도 이와 같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도 내면은 오히려 텅 빈 듯한 공허함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명상을 의료와 결합해 스트레스 질환을 치료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도 사내에 명상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논문을 통해 짧은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명상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해석과 접근법도 천차만별이다. 사실 전통적인 명상의 목적은 단순한 휴식이나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었다. 진짜 명상의 목표는 본성을 만나는 것이었다. 지혜롭고 참된 나,
본래의 나와 함께 되기 위한 여정이 명상의 뿌리였다. 불교에서는 이 본성을 부처의 성품이라고 부른다. 모든 이 안에는 본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본성을 자각하는 것을 견성이라 하며 참된 나를 보는 순간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고 한다. 하지만 견성을 한 뒤에도 보림이라는 수행 과정을 거쳐 그 깨달음을 지키고 본성과 하나 되어가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보림이란 찾은 본성을 잘 보호하고 유지하는 수행법으로 깨달음 이후의 정진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식과 관념, 욕망과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 안에서 본성을 찾아간다는 것은 마치 드넓은 심해 속 형체조차 모를 진주를 찾아 나서는 일과도 같다. 명상이란 결국 마음의 밭을 일구는 행위다. 그런데 이 마음밭이 10만 평이나 된다면 어떨까? 맨손으로 혹은 호미 하나로 이 넓은 밭을 일굴 수 있을까? 설령 해낸다 해도 긴 세월이 걸리고 돌아보면 또 잡초가 무성해졌을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 불쾌한 감정, 우울, 근심, 분노, 원망, 이 모든 정서들이 바로 마음밭의 잡초다. 이 잡초들을 하나하나 뽑는데 몰두하다 보면 애써 가꾼 밭도 금세 다시 엉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효율적인 도구다. 현대 농업에서 트랙터가 있듯이 마음의 밭을 일구는데도 제대로 된 도구와 방법이 있어야 한다. 명상이 그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명상이 다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명상법이라고 해도 무의식에 깊이 접근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겉으로 드러난 잡초만 베어낸다 해도 뿌리가 그대로라면 문제는 반복될 뿐이다. 전통 명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지만 그만큼 무의식의 깊은 뿌리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명상 중에는 잠시 평안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생각과 감정, 욕구에 휘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은 진화한다. 우주도, 생명도, 과학도 진화해 왔고 명상 또한 마찬가지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의 명상 방식만 고수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삶을 더 풍요롭고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명상, 효율적으로 마음을 일구는 명상을 선택하는 일이다. 전통적인 명상에는 각기 다른 방식과 목표가 있다. 그러나 공통된 문제는 바로 비효율성이다. 수행자들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출가나 고행을 택하고 그 결과 역사상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이는 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깨달음의 길을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이라 표현했다. 그만큼 어렵고 희박한 확률의 여정이었다. 선지식의 인도를 받아 전력을 다한 사람 중에서만 아주 극소수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방식대로만 한다면 인류 전체의 희망은 크지 않다. 일상에서 누구나 깨어날 수 있는 명상이 필요하다. 본성은 현실과 동떨어진 산속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본성을 만나기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본성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고 본성이 움터나오는 명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명상은 오랜 연구와 개발,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립되었고 무의식과 의식 전반을 이해하고 다루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이다. 명상의 핵심은 호흡이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경영하느냐에 있다. 그렇기에 먼저 무의식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본성과의 접촉이 가능해진다. 오랜 세월 수많은 스승의 연구와 실천이 있었고 필자들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해 이 명상법을 익혀왔다. 전통 명상에서는 본성과의 만남, 즉 견성을 최고의 경지로 여긴다. 견성은 아무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삶을 통찰하며 오랜 시간 수행한 끝에 겨우 도달할 수 있는 높은 경지다. 메타 명상 N 마음 경영에서 진행하는 근원 명상은 본성을 초기 접촉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지만 이는 곧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명상은 더 나은 출발점에서 시작된 여정이라 할 수 있다. 호미가 아닌 트랙터로 마음밭을 가꾸듯 효율적으로 마음을 일구는 방식이다. 하지만 본성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선 여전히 지속적인 공부와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만 치우면 본성이 보인다.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해도 깨닫는다. 요즘 일부 유튜브나 SNS에서 이렇게 견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일 뿐이다. 본성은 그렇게 가볍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존 관념과 무의식의 가림 속에 있는 한 본성은 인식되지도 알아차릴 수도 없다. 일시적으로 감정이 고요해지고 무아 상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본성은 아니다. 단박에 깨치는 경우는 고대 선문답에서 가능했지만 이는 높은 근기와 준비가 된 이들에게 가능한 예외적 사례였다. 현대판 도사들의 말에 속지 마라. 진정한 선지식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본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느끼고 싶다고 느껴지지 않으며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드러난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고 현묘하다. 메타 명상은 신비한 체험을 주는 명상이 아니다. 삶을 바꾸고 마음을 경영하며 궁극적으로 본성을 구현해가는 길이다. 내면을 단련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혜와 자율성을 갖춘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진정한 초인은 초능력이 아니라 진실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 삶, 세상에 대한 진실을 통찰하며 더욱 이성적이고 명철하며 현명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성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비극적인 삶을 원하며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배워야 한다. 마음과 함께 인생 전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법을. 경영이란 기초를 닦고 목표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듯 삶 또한 기초를 세우고 방향을 잡고
꾸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곧 행복한 삶에 이르는 법이다. 마음, 정신, 철학이라는 내면의 중심축이 바로 서야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아무리 외부 환경이 좋아도 내면이 흔들리면 사소한 일에도 요동치며 삶은 쉽게 혼란에 빠지고 만다. 메타 마음 경영은 그 중심축을 단단히 세우도록 돕는 삶의 핵심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초기에는 의식세계 전반에 대한 통찰을 배우고 명상을 통해 내면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단지 앉아있는 명상에 그치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실제적인 훈련이 함께한다. 이 과정에서 통찰 명상, 근원 명상, 두뇌 개발 명상, 치유 명상 등 다양한 방식의 명상을 접하게 된다. 각각의 명상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메타 마음 경영은 단지 이론이 아닌 실천과 실용, 실증을 기반으로 하는 길이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작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들이 차곡차곡 모여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인생 전체를 흑자로 이끄는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 누구든 가능하다. 마음을 열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다면 그 길의 출발은 지금 내 마음을 경영하겠다는 한 가지 결심이다. 지금까지 무의식 해부 수업 파트 2 명상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